Tax Year 2023년, 24년 US Individual Tax Law 개인 세금 보고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Dependent,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납세자, taxpayer가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 taxpayer가 수입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먹여 살린 사람을 다 부양가족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벌은 수입으로, 텍스페어가 벌은 수입으로 거기에 관련된 모든 그 가족들을 자기가 먹여 살린 사람을 부양가족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뭐 디펜던트라고 합니다. 디펜던트.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뭐 뒤에 가보시면 더 굉장히 쉽게 이해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용어를 잘 알아야죠. 디펜던트란 텍스페어가 부양할 사람, 먹여 살려야 할 사람입니다. 텍스페이어가 일반적으로 여기 본인이 있고 텍스페이어하고 또 이 사람이 매니저 파이링 조인트면 부부가 이 사람들이 누구를 부양하는 거죠. 그죠? 누구를 먹여 살리는 거죠. 자기가 버는 수입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 애들, child, 그죠? child도 먹여 살릴 수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부모님을 먹여 살릴 수 있죠. 그죠? 네. 이런 사람, 맞으면 여기 계신 노인분이나 애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부양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부양가족. 한국말로는 부양가족이고 영어로는 디펜던트입니다. 디펜던트.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헤어질 수 있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있죠. 이렇게 따로따로. 근데 애가 부양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뭐 애는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애 한 명, 이 애 한 명을 누가 데리고 사느냐? 세금 보고할 때 이 부양가족을 누가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혜택이 많죠. 지난주에 배웠던 head of household, 그러니까 독신이면서 결혼하지 않고 부양가족에 있는 사람은 head of householder로 세금 보고를 하죠. 그러면 세제 혜택이 많죠. 싱글 때는 뭐 13,000 몇백 불이지만 만약에 head of householder로 신중하면 약 2만 불. 그러니까 차이가 꽤 있죠. 한 7, 8천 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애가 한 명인 경우 만약에 부부가 이혼했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져간다는 거는 자기가 그 부양 디펜던트를 클레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혼할 때는 그 코트에서 이 아이를 누가 양육할 건지 결정합니다. 예. 근데 이 애가 한 명인데 아빠가 클레임하고 엄마가 클레임하고 이거 양쪽으로 클레임하면 안 됩니다. IRS에서 금방 압니다. 먼저 한 사람보다 늦게 한 사람이 나중에 똑같이 만약에 클레임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텍스 파일이 안 됩니다. 애는 일종의 개체입니다. 개체.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만 가져갈 수 있지 아빠가 가져가든지 부양가족으로 엄마가 클레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둘이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혼했을 경우, 그죠? 그것이 이제 여기 중요한 거고, someone take it. 그 someone이 어떤 사람이 한쪽에 가져가면 the other 쪽에서는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영어로 쓴 내용입니다. 자, 부양가족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부양가족, 내가 내 수입을 벌어가지고 그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먹여 살리려고 하면은 최소한 자기 수입이 부양가족을 먹여 살릴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서포팅 하느냐. 하지만 여기 텍스페어가 이 부양가족을 서포팅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난 수입이 없는데 이 부양가족, 디펜던트를 서포트 할 수 없죠. 그죠? 오히려 노인이 이 부부를 그 수입으로 갖고 먹여 살릴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이 부부는 텍스페어가 될 수 없는 거죠. 디펜던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디펜던트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두 가지 타입.
두 가지 타입인데 dependent는 부양가족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child,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dependent related 관계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양가족으로 관계 있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qualify라는 것은 그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그러니까 합당하냐, 적당하냐 요거를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나누는데 하나는 child, 그다음에 child가 아닌 사람은 다 related 관계 있는 사람, 그렇죠? 관계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게 이거 책에서 보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글 써놓은 거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또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를 잘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저하고 저희 와이프입니다. 집사람입니다. 나를 기준해서 나란 건 탁스페어입니다. 세금 보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준해서 혈연으로 내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기준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애들, child죠, 그렇죠? 우리 애들. 근데 이거 다 child로 부르는 거죠. 그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 이건 다 child입니다. 그죠? 그 child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son and daughter도 child죠. 이 사람은 qualified child입니다. 부양해야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부양을 해야죠. son and daughter. 그죠? 그다음에 여기 텍스트법에서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데 brother, sister도 마치 child하고 똑같습니다. 내 younger brother, 내 younger sister 뭐 이렇게 또는 old brother, old sister 말하자면 혈연적으로 보면 나를 기준해서 나의 기준해서 똑같이 이렇게 equal 또는 밑에 below 이 사람은 다 내 child입니다. 그러니까 child라는 건 자기가 난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자매도 child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수입이 없으면 당신이 납세자가 taxpayer가 매겨 살리면 그 사람도 부양가족입니다. 또 한 가지 adopt child. 네. 다른 데서 애를 입양한 경우, 그죠? 입양한 경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child죠. 그다음에 forced child 어디 가서 위탁받은 사람, 위탁받은 그 입양아, 위탁 아동 그 사람도 자기가 그 사람 그 위탁받은 아이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child로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half brother and sister 맞으면 아까 여기 얘기한 brother sister가 있는데 뭐 피가 섞이지 않은 brother and sister가 있죠. 예. 그러면 뭐 이혼해서 다시 재혼하면 그 부모가 재혼하면 뭐 아빠든지 엄마 쪽이든지 재혼하신 분의 애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그 애들도 다 child죠, child. 그렇죠? child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기준해서 옆에서 밑으로 가는 건 전부 child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 거는 뭐라고 부르느냐? 나머지라는 게 뭐냐? relative. qualify relative, 그렇죠? related, 관계 있는 사람, related. 그래서 qualify relative인데 뭐냐?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지금 child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니까 저희 아버지, 엄마,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옆으로 얘기하면 uncle and aunt, 자기 아버지, 엄마의 삼촌, 뭐 고모, 이모, 뭐 있죠?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데리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서포트해야 돼요. 그렇대죠? 그 다음에 인노에 관련된 거, brother, sister, son, daughter, father, mother. 맞으면 내 결혼했으면 우리 처가 식구 또는 그 반대, 친정 식구. 그죠? 맞으면 저희 텍스페어가 우리 저기 와이프의 아버지 엄마를 모시고 산다. 친정 아버지 모시고 같이 산다. 아니면 같이 서포트 해준다. 밥을 나눠 먹으면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으로 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qualified relative에 들어가죠. 간단하죠? 자, 뭐가 차 있느냐? 뭐 미리 얘기하지만
qualified child는 child tax credit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애당, child당 2,000불의 tax credit 줍니다. 2,000불. 왜 그러면 그 자녀들 그러니까 부양하는, 데리고 사는데 돈이 많이 들죠. 서포트 하는데. 걔네들한테는 한 애당 2,000불씩. 애가 3명이면 6,000불. 그죠? 애가 4명이면 8,000불. 그죠? 돈이. 그런데 qualified relative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부양을 하지만 이게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도 수입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 주느냐? 그 qualified dependent credit로 500불 줍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를 모시고 살면 제가 아버지 500불, 엄마 500불 텍스 크레딧 받는 겁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것 중에 이 사람이 부양 가족이 디펜던트가 child냐 또는 릴레이티브냐를 잘 판단해서 집어넣습니다. 물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다가 이 사람의 부양 그 디펜던트에 대한 릴레이션십을 묻는데 관계를 묻는데 거기다 son, daughter 또는 뭐 father, mother 이렇게 넣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 사람은 뭐 2,000불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은 뭐 500불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IELTS에서 보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child하고 qualified relative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뭐 다 해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child라도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child가 될 수 있는 child로 인정받을 수 있는 qualified child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네 가지 시험을 봐야합니다. 네 가지. 하나는 relationship. 어떤 관계냐? 말하자면 당신이 낳습니까? 뭐 child냐? 당신을 기준해서 밑으로 낳느냐? child, grandchild도 됩니다.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고 저희 손자 손녀가 있어서 저희 아들이 케어를 못해서 그 손자 손녀를 제가 데리고 살면서 걔를 먹여 살리면 그 아이도 손자 손녀도 qualified child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grandchild 또는 child 자기 애들 또는 sibling 사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릴레이션 관계가 있어요. 혈연 관계가 있어야 돼요. 블러드가 똑같아야 돼요. 그죠? 같은 same blood. 완전 totally different blood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첫째는 관계. 혈연적 관계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나이가 있습니다. 애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60 먹은 사람인데 그 텍스페어가 우리 아들이 40이에요. 그렇다고 그 40 먹은 아들을 제 차일드로 집어넣을 수 있느냐? 사실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세금 보고 하시는 분보다 나이가 영거야 합니다. 젊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텍스페어가 35세면 그 child는 뭐 35세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young sister and young brother도 less than taxpayer 저보다 좀 어려야 합니다. 저보다 많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exception 있어요. 말하자면 제가 disability야. 우리 애가 disability야. 우리 brother, sister가 disability야. 장애자. 그러면 그거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인 룰은 나이가 제한이 있는데 만약에 그 학생이 저 밑에 child가 under 19이 합니다. under 19. 말하자면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만 18살이면 미국에서는 성인으로 치죠. 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20살로 치지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18세까지가 child고 그다음 19세부터 넘어가면 그 아이는 child가 더 이상 아닙니다. 다른 independent, 다른 taxpayer죠. 그런데 만약에 그 child가 학생이면 24세까지는 됩니다. 보통 이제 대학교 다닐 때까지 부모가 데리고 살죠. 아니면 데리고 살지 않지만 먹을 거를 줘야죠. 네.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면 18세까지, 학교를 다니면 23세까지입니다. 24세가 아닙니다. 언더 24니까 24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대신 totally and permanently disability. 그러지만 영구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에이지에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의 서로 다른 익셉션이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relationship, 자기 핏줄을 타고난 애들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residency 있습니다. residency가 뭐냐면 residency가 같이 살았냐 안 살았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최소한 텍스페이하고 납세자하고 6개월 이상 살아야 합니다. 183일 이상. 6개월 이상 살아야 하고, 만약에 6개월 이상 살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퀄리파이가 아니라 디스퀄리파이 됩니다. 그죠? 디스퀄리파이. 디스퀄리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6개월 이상 살지 않았다. 그러면 뭐 아무리 내 아이라고 해도 그게 퀄리파이 차일드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은 대부분 집에서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우리 이제 애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 저하고 같이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애들이 같이 살지 않고 어디 갑니까? 학교를 가죠. 딴 데로. 그래서 학생들은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대학생면. 학교 때문에 같이 꼭 6개월 이상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왜냐면 애들이 방학 때만 오지 사실은 특별하게 오지 않죠. 또 한 가지는 아파가지고 메디컬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사실은 저거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같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지만 또는 이렇게 이런 경우 또는 아파서 우리 애들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7개월 입원했다. 뭐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 6개월 제한 조건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애가 태어났는데 1월 1일 날 2023년 아직 2023년 12월 30일이 안 됐지만 2023년 텍스 마지막 그 라스트 데이에 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애는 비록 하루만 살았지만 세상에 나온 거는 하루지만 텍스법상에는 2023년 홀 이어를 산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걔도 마찬가지로 퀄리파이 차일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텍스하는 사람끼리 농담으로 그런 애를 복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반면에 일찍 텍스를 계속 1년 360일 사다가 애가 10월 30일 날 무슨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2023년 같이 산 거라고 봅니다. 자, 같이 산 것도 중요한 겁니다. 같이 사는 기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포트입니다. 같이 살고, 내 자식을 같이 살고, 내 아이가 15살인데 같이 살고, 릴레이션십이나 에이지나 레지던스에 다 합격되지만, 서포트, 제가 그 아이를 50% 이상 걔가 먹고 사는데 50% 이상 제가 서포트 못하면 그거는 디스퀄리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아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제가 먹고 사는데 비용에 들어가는 것을 최소한 50% 이상을 서포트 하는 것을 하는 것 그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아이가 저희 집에 왔어 하잖아요. 애는 저한테 렌트비를 안 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아이를 제가 50% 이상 서포트하는 거죠. 그렇죠? 웬만한 부모는 사실은 뭐 문제될 건 없는데 문제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를 데리고 살았다. 그래서 손자가 우리 집에 안 살고 우리 아들 집에 사는데 같이 안 사는데 뭐 그럴 경우는
그 다음에 내가 그 손자를 그 아들 집에 살기 때문에 데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fully 먹고 사는 걸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경우에는 이런 서포트의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는 그 손자, 손녀를 qualified child로 클레임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예. 이것은 네 개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물론 EA 시험 보는, 이 인너 에이전시 시험 보거나 뭐 이런 IELTS 시험 보면은 이거는 꼭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하여간 여러분이 relationship, age, residency, support 요거를 다 충족해야지만 만족해야지만 하나라도 안 되면 qualified child가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qualified child는 타이브렉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브렉 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부모가 우리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애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불행하게도 부모가 무슨 이유에 따라서 헤어졌죠. 그러면 그 아이를 누가 클레임할 거냐? 누가 걔를 텍스상에 디펜던트로 보고할 거냐? 그거에 대한 룰이 있습니다. 룰. 첫 번째는 제일 큰 건 뭐냐면 둘 중에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애 한 명을 갖고 아빠도 클레임하고 엄마도 클레임하고 이건 안 됩니다. 둘 중에 한 사람밖에 못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그 법원에서 이혼 판정할 때 얘를 누가 양육하라고 그 양육권에 대한 것을 줍니다. 그러면 그 양육권을 받은 사람이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그 사람이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그렇게 그 양육권에 대한 것을 그 명확하게 법원에서 정하지 않았으면 가능하면 부모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클레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왜? 그 사람이 그래야지만 텍스에 많은 혜택을 받죠. 그렇죠? 애를 하나 데려가면서 애에 대한 텍스 크레딧, 그 일단 차일 텍스 크레딧 2,000불에다가 플러스 헤드 오브 하우스 홀더니까 스탠다드 디덕션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너 양육권 누가 가져가라 이렇게 정하지 않았다면 가능하면 부모 중에 하이 AGI 받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쪽으로 클레임하는 것이 훨씬 텍스페이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거죠. 자,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사실 일례로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아이를 자기 퀄리파이 차일드로 데려가는 거냐 안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보는 사례는 어떤 부부가 미국인 부부가 왔는데 애 하나, 아니 뭐 부부가 아니죠. 벌써 이혼했죠. 그래서 애를 자기 디펜던트로 클레임하겠다고 클레임했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그 백인 아줌마가. 그런데 아이를 클레임해가지고 탁스로 리판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클레임해서 저희가 다 탁스 파일을 해줬는데 그 다음날 리젝트 됐습니다. IRS에서. 왜? 벌써 아빠가 클레임 해갔다는 거예요. 네. 클레임 해갔다는 얘기는 벌써 이제 자기가 이제 텍스 보고 자기 아이를 클레임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 제 앞에서 전화 걸고 싸우는 거 봤습니다. 왜 클레임 했냐고. 그럼 텍스뿐만 아니라 텍스 리판에도 많이 관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뭐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이런 경우 엄마가 저 클레임을 못했을 경우에는 엄마가 페이퍼 파일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클레임하는 그 또 페이퍼가 따로 있습니다. 폼이 그것을 IRS에 보내면 IRS가 그 소리를 받고 이거 아빠가 클레임한 거가 잘못된 건지 엄마가 클레임한 것이 잘못된 건지 IRS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하고 만약에 결정 나면 그 결정에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qualified child입니다. qualified child. 그러면 qualified child 아닌 사람은 나머지는 뭐냐? qualified relative입니다. relative. 다 인정은 되는 사람이지만 다 혈연 관계죠. 그죠? 지연은 아니고 혈연 관계. blood. 내 같은 그 혈통이죠.
이제 그 사람 중에 만약에 cannot be claim anyone else. 다른 사람이 클레임하면 안 됩니다. 미리. 말하자면 제가 텍스페어인데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어머니를 제가 같이 모시고 살기 때문에 제가 클레임했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모시지도 않는데 그 우리 어머니 모신다고 클레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혼한 부부의 애를 누가 클레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클레임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클레임하면 됩니다. 한 사람만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약간 제한이 있는데 이 디펜던트가 이 부양가족이 아까 얘기했지만 저기 부양가족이 혼자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디펜던트죠. 그런데 만약에 그 부양가족인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인컴이 그로스 인컴이 4,700불 이상이면 이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우리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700불 이상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4,700불 이상 수입이 있으면 제가 그분들을 제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는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서포팅 테스트 똑같죠? 서포팅 테스트 여기 지금 좀 이따 이거 서포팅 테스트 그 부양가족을 디펜던트를 제가 최소한 50% 이상 서포트해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모시고 산다거나 또는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제가 꼬박꼬박 용돈과 음식을 살 수 있는 리빙 익스펜스를 주면 50% 이상 사시는데 50% 이상 서포트하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으로 릴레이티브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지던스 같이 사느냐 같이 사냐도 또 중요합니다. 근데 같이 사는데 한 가지 익셉션이 있어요. 한 가지 텍스페어가 꼭 같이 안 살아도 된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Dependent does not have to live with taxpayer. 그러니까 요거 child는 같이 살아야죠. 근데 child가 아닌 relative는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특별히 멕시코하고 캐나다 사는 사람은 저는 미국에 사는데 저희 부모가 캐나다 살아요. 또는 저희 부모가 멕시코 살아요. 근데 그 부모를 제가 소셜 넘버가 있습니다. 또는 IT 넘버가 있습니다. 제가 부모 거를 그분들이 멕시코나 캐나다에 사는데 그 사람을 클레임할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북미, 노던 캘리포니아, 노던 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멕시코. 요거는 같이 산다고 봅니다. 같은 동네라고 봐요. 그래요. 네, 내려갈게. 네, 그래서, 내려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분을 클레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클레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희한테 그 텍스 세금 보고하러 오시는 분 중에 maybe around 40%가 히스패입니다. 멕시코 사람 히스패인데 히스패니들은 되게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신 분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소셜 넘버 만약에 그 자녀 그러니까 제가 막 탁스페어가 시민권자면 우리 그 부모님한테도 영주권을 초청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선 살기는 멕시코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멕시코에 살면 제가 부양한다고 해도 제가 데리고 산다고 해도 상관없이 제가 그 부모님을 qualify relative로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 부모가 멕시코에 살아도 부모님의 소셜 넘버나 IT 넘버는 해당 사항 없지만 소셜 넘버가 있으면 그분도 제가 비록 다른 나라의 컨트리에 살아도 캐나다, 멕시코, US 살더라도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틀린 점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non-relative
텍스페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없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릴레이티브로 클레임할 수 있느냐? 뭐 사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고 한국말로 해도 복잡한데 간단한 겁니다. 결혼 안 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 계시죠? 좀 미국 애들 많죠?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그런데 뭐 제가 걸프렌드가 있어요. 근데 뭐 직장 다니다가 내가 그만두라고 하고 제가 같이 살아요. 360을 같이 살아요. 그리고 제가 모든 걸 다 서포트 해줘. 그러면 그 걸프렌드도 퀄리파이 릴레이티브로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365일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도 같이 안 살면 그 사람을 퀄리파이 릴레이티브로 클레임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까 child하고 비교해 보니까 residency, relationship, age, residency, support인데 relative는 다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면 any age,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8살 이하, 그 다음에 학생이면 23살 미만, 23살 이하, 이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죠? 여기는 누구든지 클레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사실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뭐 관계 따져보고 뭐 시험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기본적인 건. 물론 현장에서 진짜 저희 현장 세금 보고하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텍스페이들이 대부분 써갖고 오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이런 관계 뭐 이 사람은 내가 퀄리파이 차일드를 할 건지 퀄리파이 릴레이티브를 할 건지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입력하시는 텍스 프리페어가 되면 입력하시면 정보를 입력하시는 사람이면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본인이 넣기 전에 있는 다큐멘트 스크린에 계신 분이 벌써 텍스페어하고 물어봐가지고 이런 걸 다 인터뷰해서 뭐 말하자면 니네 부모가 멕시코에 사느냐 몇 개월 같이 있느냐 이런 퀘션을 다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은 없는데 가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텍스에 관련돼서 이 사람이 충분히 부양가족 자격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세금 보고 소프트에다 집어넣는데 나중에 보니까 텍스 크레딧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예. 요거는 이제 퀘션인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퀄리파이 차일드는 이런 규정이 있고 퀄리파이 릴레이티브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규정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거기에 해당하는 크레딧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멕시코 사람이에요. 멕시코에 계세요. 그런데 소셜 넘버가 없어. 소셜 넘버가 없어. 여기 있는 것도 다 맞아. 그 인컴 리밋도 뭐 돈 벌지 않았으니까 제로고. 그 서포팅은 제가 여기서 용돈 보내줘서 먹고 사시니까 50% 서포트했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 사시고, 그 다음에 에이지가 뭐 85세니까 뭐 다 해당해요. 그죠? 그런데 소셜 넘버가 없고 소셜 넘버 대신 ITIN 넘버, 임시 납세 번호, 임시 세금 번호만 있어요. 그럴 경우 그 사람한테 퀄리파이 릴레이티브를 주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한테만 주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한테는 ITIN 넘버 있는 사람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그거 차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500불, 그 other dependent credit, 그래서 500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ITIN 넘버 때문에 그런 그 텍스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알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거고 나머지는 컴퓨터가 요새 워낙 똑똑하니까 다 잘 할 수 있습니다.